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은 무름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처럼 이렇게 건조한 때에는 무름병에 대한 좀 걱정은 없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굉장히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거고, 더운데 비가 온다거나 혹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서 습고 덥한 이런 시즌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다육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큰 걱정이 이제 무름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입장이나 줄기 혹은 뿌리가 과습으로 인해서 물컹물컹해지거나 그 부분으로부터 굉장히 균이 발생을 해서 병이 오는 걸 이제 무름병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무름병에 걸리면 보통은 이 무름병이 생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기 때문에 적심을 한다거나 그 부분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서는 다시 회복이 되기가 어려운 병이 이제 무름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고 또 저만이 또 가지고 있는 이 무름병을 예방하는 뭐 몇 가지 팁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것들이 특히나 이런 창들 그리고 입장과 입장 사이가 굉장히 좁은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군생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저면 관수가 아닌 이상 위에서 물을 뿌려줬을 때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는 요렇게 에어펌프를 가지고 반드시 요렇게 생장점 사이사이에 있는 물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건조할 때에는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많이 있어도 금방 건조가 되는데요. 습한 기운이 혹은 며칠씩 비가 내릴 때에는 물마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네, 무름병이 오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이 무름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또 기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분갈이 후에 이 마사를 좀 같이 잘 마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가장자리에만 마사를 올려서 마감을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요. 특히나 이렇게 다육이의 엉덩이가 이 흙하고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아이들은 이 물을 주면 이 흙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촉촉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입장들이 흙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많으면 그 부분으로 네, 무름병이 오기가 쉽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혹은 마감을 할 때 또 이 마사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만 이 다육이 입장이 바로 흙에 닿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아무래도 마사는 물을 적시고 있었어도 물이 좀 빨리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흙과 맞닿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건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입장 밑에 마사가 좀 부족한 아이들은 입장 밑으로 이렇게 마사를 많이 이렇게 잘 채워서 넣어 주시는 게 이 또 무름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무름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입장을 강제로 떼어내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하엽 정리를 할 때, 다 마르지 않은 하엽을 강제로 떼었을 때 그 부분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그 부분으로 이제 균이 침투를 했을 때, 무름병이 걸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엽 정리를 할 때, 특히나 이제 여름철에는 하엽 정리를 할 때는 정말 완전하게 마른 하엽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무름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사를 많이 넣어주기도 하지만 요 바두가를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두가리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 무름병의 예방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마사도 마사지만 이렇게 엉덩이가 밑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아이들은 통풍이 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흙과 맞닿아 있는 아이들은 하엽 정리해 주는 것도 사실 조금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습한 기온이 또 이제 연일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찾아오면 이렇게 바두가를 가지고 마사를 많이 깔아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입장 밑으로 네, 이렇게 바두가를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통풍이 되는 거에도 살짝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마사만으로도
뭐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요 그 바두가를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건조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입장 밑으로 들어갈 때 이 바두가를 부드럽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도 않고 네 이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혹시라도 안 쓰는 이런 바두갈이 있다면 한여름 네 장마철이 돌아올 때 그리고 물음병이 생겨서 입장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바두가를 넣어주시면 요 공간 사이사이로 통풍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아주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뭐 통풍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은 다 입장들이 이게 흙하고 다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고요. 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목대를 만들어서 성장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목대가 많이 성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엉덩이 깔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창 종류들이 그러한데요. 이 창 종류들은 그래서 이 여름이 다가오면 장마철이 다가오면 물음병으로 죽는 경우가 가장 많은 아이들이 창 종류인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이제 아메스트로인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요 아이를 물음병으로 보냈던 아이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를 제가 더 구입을 해가지고 새로 키우는 아이거든요. 원래 키우고 있던 아이가 물음병으로 죽고,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러블리 베어이고요. 이제 요 아이는 핑크 크라운인데, 가지고 있는 아이들 특징이 다 요렇게 엉덩이를 바닥에다 이제 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드렸지만 물음병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여름이 시작되고 장마철이 시작이 되면 되도록이면 물을 싫어하는 종류들 그리고 이렇게 물음이 좀 올 것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단수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정말 정말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입장이 통통하고 입장이 좀 넓고 이렇게 좀, 네, 좀 사이즈가 있는 아이들은 한 달 이상 혹은 한 달 반, 두 달 물을 먹지 않더라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쪼글거림이 있어도 물을 주지 않는 게 물음병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한순간에 물을 줬다가 비가 오게 되거나 물마름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물음병이 오기가 너무 쉽고요. 특히나 이제 분갈이를 해줄 때 배양토를 쓰실 때 마사보다는 좀 상토 비율이 많다거나 일반 흙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물음병이 또 오기가 또 쉽기 때문에 내가 분갈이를 해준 흙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물음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건조한 날씨를 보이는 뭐 봄 날씨이기는 하지만 이제 5월 뭐 중순이 좀 넘어가더라도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더운 날씨에 뭐 2, 3일 정도만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도 한번 물을 줬던 아이들이 물마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저는 좀 살짝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다육이를 키우실 때에는 일기예보도 잘 챙겨 보시면서 물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물음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내 다육은 또 좋은 정보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